자,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실과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정보와 지식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진 이런 것과 같이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했죠. 그리고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글, 그림, 음악, 디자인, 상표, 소프트웨어 같이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모두 지식재산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어, 그러면은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은 이런 개인정보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실천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교과서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70쪽입니다. 자, 70쪽으로 가볼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요. 이 부분이죠. 개인정보. 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일을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2분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 보았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교과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는 영문, 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해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3개월에 한 번씩 그 컴퓨터 선생님 학교에 있는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우리가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는 이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는 꼭 로그아웃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보통 컴퓨터를 쓰니까 괜찮지만 혹시나 어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컴퓨터를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구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컴퓨터 이제 검색하는 게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네이버나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상태로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그 컴퓨터에서는 절대로 이 로그인 자동, 그러니까 아이디와 비번, 비밀번호를 자동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료를 내려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불분명한 잘 모르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정보를 입력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운을 받아버리면은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는 정말 이 개인정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잖아요. 이런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무런 정보를 준 적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전화가 온다든지 문자가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경품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어, 다른 뭐 어떤 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개인 정보를 안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식재산 보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터넷에서 영화, 음악, 글 등을 내려받을 때는 정당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례로 선생님이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선생님은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숙소가 따로 있어서 밖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선생님 그 같은 숙소에 같이 생활하는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한날은 그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어, 언제 몇 시에 언제 몇 시쯤에 이러이러한 영화를 다운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어떤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약 60만 원 정도를 지불하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영화 관련 이제 관련해서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 사실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은 지금 보이스피싱 같이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터넷에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은 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거는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에서 영화, 음악, 뭐 글 등을 내려받을 때는 정당한 금액, 우리가 영화 볼 때 뭐 요새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유튜브도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반드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열려 있지만 그것을 만약에 어떤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는 요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지금 이게 어, 여기 이름이 이제 교과서 2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금성 출판사에서 원래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온라인 기획을 하면서 사실은 이 저작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출판사에서 사용을 모두 허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온라인 계약이 끝나게 되면 다 이제 삭제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볼게요.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서 공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편집하는 뭐 파워 디렉터 아니면은 프리미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복제해서 공유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적은 없을지 싶어요. 그 다음에 책이나 참고서를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책이나 참고서도 결국은 지식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와 지식재산을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고요. 어, 그 침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 볼게요. 71쪽에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는 이런 사례가 있네요. 어디 학습지 어, 직원인 것 같은데 이거 쓰고 가면 선물 줄게 이러는 거죠. 아까 선생님 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정보를 주고 와 신난다고 갔는데 자꾸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주었는데 그 정보가 또 이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정보를 받아서 다시 누구에게 B라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러면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탈이라는 요 어, 누리집을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나면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여기 개인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방지 10개명이라고 있습니다. 10개명. 이 내용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어린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인정보가 뭐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고, 어,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위험해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정보보호법 위반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알려주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개인정보법으로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잘못 사용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죠. 학교 숙제를 위해서 인터넷 학습지 사이트에 가입했어. 그런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연락을 해도 탈퇴가 안 되는 거야. 빨리 탈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함께 요 지침을 살펴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탈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선생님도 여러 사이트에 지금 가입을 해놨는데 막상 이제 뭐 안 쓴다고 해서 탈퇴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 번 생각을 하고 꼭 내가 필요한 사이트인가를 확인하고 가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죠? 온라인 게임에 가입해서 게임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요금이 아주 많이 나왔어. 내가 구입하지도 않은 아이템들이 구입되고 팔린 일도 있더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는 아마 몇몇 남학생들은 잘 아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일종의 해킹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사이버 캐시를 이용해서 구입하고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요 책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네, 가급적이면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이런 돈을 뭐 여러분들 뭐 말할 때 현질이라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은 안 해야 되겠죠. 네, 이 밖에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안전해요 해서 이렇게 하면은 개인정보가 안전하다는 건데, 첫 번째는 부모님의 허락, 동의를 반드시 받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이트에 뭐 가입하거나 이럴 때는 개인정보를 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마세요. 절대로 자기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아무 곳에 적거나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인터넷에 특히 함부로 올리는 행위. 그다음에 꼭 로그아웃을 하세요. 그냥 내가 이제 뭔가 로그인 했을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고, 그다음에 부모님께 뭔가 방문하거나 가입하려는 웹사이트를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꼭 확인하고 부모님께 설명해달라고, 잘 모를 때는 설명해달라고 하는 게 좋겠죠.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꾸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이런 것도 해킹을 당해가지고 뭐 이상한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자기 그 글로 써서 올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 정리했는 건데, 선생님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온라인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지식재산 침해 사례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참고서나 문제집, 책 등을 복사, 제본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팔고 있는 복제 영화 CD나 USB를 구입한 적이 있나? 네, 생각해보고요. 드라마나 영화 장면을 캡처해서 홈페이지 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인터넷에 마음에 드는 글이나 사진을 마음대로 퍼온 적이 있는가? 만화책에서 좋아하는 장면을 스캔해서 내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가? 인터넷에 있는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숙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P2P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짜로 음악 파일을 내려받은 적이 있는가? 음악이나 뭐 영화. 이것도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만들지 않은 이미지나 사진을 편집해서 출처 없이 올린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책이나 사이트에 있는 좋은 글이나 이미지를 내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는가? 이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USB로 복사해서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지식 재산을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폐기를 한다면은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하는 것들은 아주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웹사이트 어디에 올린다든지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한번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원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토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의를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보호하기 위한 방법,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례를 알려주었죠. 그것들을 여러분들도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을 마치면은 클래스팅 수업 활동 순서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지금 선생님이 촬영을 20분 정도 했거든요. 네, 다 봤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안 되겠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을 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 영상을 보았다면, 어, 과제 댓글로 음, 영상에 대한 어, 잘 보았다 라든지 굿이라든지 뭐 그런 댓글에 뭐든지 좋아요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대가 됩니다. 영상 과연 누가 봤을지 끝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영상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